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ABL 바이오, ABL 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특히 그 뇌질환 치료의 오랜 숙제죠. 혈내장벽, BBB를 넘는 기술하고요. 또 차세대 면역 항암제. 이쪽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ABL 바이오의 그 그랩바디 B하고 그랩바디 T, 네. 이 두 가지 핵심 플랫폼 기술이 있고요. 네네. 이걸 기반으로 한 주요 신약 후보 물질들, 그러니까 ABL301하고 ABL111, 이것들 진행 상황, 그리고 뭐 경쟁 기술하고 비교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거죠. 네, 그럼 바로 뇌질환 분야부터 시작해 볼까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병들이요. 약물이 뇌 속 목표 지점까지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혈내장벽, BBB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이 BBB라는 게 사실 뇌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치료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예전에 로슈의 간테네루맙 같은 약물이요. 임상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못 봤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BBB 투과율 부족, 이걸 꼽아요. 효과가 있어도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약물 용량을 막 높이자니 아까 말씀하신 아리아라고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이 문제를 좀 다른 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IGF-1R이라는 수용체를 이용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랩바디비는 그 IGF-1R,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 이걸 이용해서 약물을 뇌 안으로 실어나르는 일종의 셔틀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셔틀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쟁 기술들이 주로 쓰는 건 TFR, 트랜스페린 수용체거든요. TFR. 네. 근데 이 IGF-1R은 뇌에는 많은데 간이나 심장 같은 다른 장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타겟 정확도가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물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생기는 부작용, 이른바 오프타겟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뇌로 가는 택배인데 주소지를 더 정확하게 찾아간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실제 데이터는 좀 어떤가요?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아까 자료에 보니까 뇌 투과율이 12배 높다. 이런 데이터가 있던데요. 네, 그게 전임상 데이터긴 하지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랩바디 B를 붙인 물질 B30104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뇌 투과율이 약 12배 정도 높았고요. 12배요? 네. 근데 단순히 많이 들어가는 걸 넘어서 뇌 안에서 약물 농도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경향까지 보였어요. 오래 머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게다가 그 IGF-1 자체의 기능이나 세포 신호 전달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나타나서 뭐 안전성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신약 후보가 바로 그 ABL301이군요. 파킨슨병 치료제. 맞습니다. ABL301. 이게 또 사노피하고 큰 기술 이전 계약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산오피에 이미 기술 이전이 됐고요. 이제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임상 일상 결과 발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네,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IGF-1R 기반 BBB 셔틀 기술이 사람한테서도 정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테니까요. 뭐 이미 사노피나 GSK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총 41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경쟁 약물도 있잖아요. 아까 로슈의 트론티네맙, 이건 TFR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이건 또 뇌부종 ARI-2 발생률이 0%였다. 이런 인상적인 안전성 데이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트론티네맙이 아밀로이드 감소 효과도 보이면서 안전성 프로파일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물론 미세출혈인 ARI-H는 2.6% 정도 발생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ABL301이 IGF-1R 타겟팅이라는 이 차별점을 가지고 트론티네맙보다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여주면서 효과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말 뇌 질환 분야의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료에 나온 그랩바디티. 이 기술은 또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좀 더 파고들어 보죠. 그랩바디티는 면역항암 이중항체 플랫폼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랄까 조건부 활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부 활성화요. 네,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 이걸 TAA, 종양 관련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4-1B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동시에 딱 겨냥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암세포가 있는 그 주변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만 T세포를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암세포 근처에서만 면역 스위치를 탁 온시켜서 전신에 퍼지는 면역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 공격 효과는 확 높이겠다. 이런 아주 정교한 전략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ABL-L11이죠. 지바스토미그? 맞습니다. ABL-L11. 이게 위암이나 췌장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CLDN18.2라는 단백질하고 아까 말씀드린 4-1BB를 동시에 타겟합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임상 1비상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죠. 종양이 일정 크기 이상 줄어든 환자 비율인데 이게 83%에 달했습니다. 83%요? 와, 그거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네, 꽤 높게 나왔죠. 특히 자료 보니까 기존 CLDN 18.2 타겟 약물인 졸베투시맙보다 오심이나 구토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적었다면서요. 이건 환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소식이겠네요. 효과도 효과지만 치료 과정의 질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졸베투시맙보다 효능이 더 좋을 가능성도 보였고 또 더 넓은 환자군, 그러니까 CLDN 18.2 발현율이 1% 이상인 환자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된 안전성 프로파일, 이게 ABL11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이제 2025년 7월에 유럽종양학회 소화기암 학술대회 ESMO-GI에서도 구두로 발표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른 빅파마들이랑 추가적인 파트너십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BL 바이오는 그랩바디 B로는 약물 전달이 힘든 뇌질환 분야에 문을 열려고 하고 또 그랩바디 T로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주신 이 자료들이 왜 이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미 성사된 빅파마들하고의 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들이요. 이게 벌써 시장에서는 이 플랫폼 기술들의 가치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ABL301의 임상 1상 결과, 그리고 ABL111의 후속 임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 기술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의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뇌질환, 그리고 암,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접근법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요. 이 그랩바디 플랫폼들이 단순히 항체 치료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RNA나 ASO 같은 좀 다른 종류의 약물들 있잖아요. 아, 네네. 유전자 치료제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까지 뇌나 암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만약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응용 범위나 파급력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그렇겠네요.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약 하나 개발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이 기술들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